제조업이 위기인데 주가가 상승한다고?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1월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입니다. 미국의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하는 지표인데 와우 마이너스 43.7입니다. 마이너스 43.7 엄청납니다. 전체 지표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마이너스 43.7이 되니까 수준이 말입니다. 2020년 5월에 마이너스 48.5였거든요. 와,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 아닙니까? 물론 말입니다. 4월에 마이너스 78.2는 아닙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지금까지 2024년 1월까지 보면 지금 마이너스 43.7이라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 위기라는 뜻 아닌가요? 위기라는 뜻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제조업이 상황이 좋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좋은 것은 이게 서비스업이 좋아지니까 미국에서 재정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고 서비스업의 사람들이 모자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조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제조업이 굉장히 위기다. 그렇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뭐 전부 다 연착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정부도 연착륙한다고 하고요. 예, 또 월가에서 투자자들도 연착륙에 방점을 더 많이 두고 있고요. 학자들도 미국 경제에 연착륙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지표를 보고 있으면 과연 진짜로 연착륙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항상 따라옵니다.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요. JP모건 체이스의 회장입니다. 월가의 황제라는 그야말로 실물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연착륙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지표들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지표로 보면 지금 미국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서비스만 좋고 제조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제조는.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게다가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 뭐 미국의 경제가 제조업은 망가졌지만 서비스업이 돌아가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린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국채금리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실제로 작년 12월 27일에 3.79까지도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보면니까요 4.074입니다. 근래 들어서서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아요. 야, 그런데 이런데도 말입니다. 저는 시장을 보고 있으면 이 시장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다우산업지수가 0.62는 떨어졌기는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준을 보세요. 231.86이 빠졌지만 37,000이에요. 37,000. 37,361.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7,000이면 굉장히 높은 지수잖아요. 여기에다가 장 후반에 또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우산업지수가 블루칩 중심의 어떤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조업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면 실적도 좋지 않다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도 생각보다 덜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S&P 500 대형주 중심도 0.37이 떨어지는데 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7.85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4,765.98을 기록하려고 있습니다. 4,700입니다.
4,700 그것도 65예요. 거의 4,800에 가깝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숫자입니다. 저는 거품이 생각보다가 안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의 지수가 저렇게까지 빠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사실 말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은 더 빠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주 중심이니까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덜 떨어졌어요. 0.19가 빠졌고요. 28.41이 빠져서 이것도 말입니다. 14,944.3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사상 최대라고 이야기할 만큼. 뭐 사상 최대는 아니지만 연일 사상 최대를 경신을 하다가 요즘 1월에 들어와서 주춤주춤하는 모양새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시장을 바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거품이 쌓였다고 봐요. 나스닥도 그렇고요. S&P 500 지수도 그렇고요. 다우산업 지수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까지 빠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말은 제조업이 위기라는 뜻인데 이것이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대로 저는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요. 예, 미국의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는 것은 예, 저는 거품만 많이 키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저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수출 중심의 시장이고요. 전 세계 시장이 움직이면 우리도 따라 움직입니다. 게다가 내수가 우리는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좋다, 우리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것은 저는요. 예, 저는 잘못된 시장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장 냉정히 봐야 됩니다. 게다가 김정은의 위협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또 유동성 장세가 저는 계속해서 시장 전체를 지배하게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유동성 장세는 거품이 빠지면서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투자할 때는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시장을 보지 마시고요. 호시우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 눈으로 경계감을 가지고 보고요. 소의 발걸음으로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만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